안녕하세요. 이종재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강좌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개념 및 심화 개념 총정리고요. 이 1강은 맛보기 강이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인터넷 여기저기 많이 뿌려져 있을 수 있는데 2강부터는 에듀캐스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에듀캐스트라고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도 있고요. 사이트도 있어서요. 거기서 2강부터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좀 심화 개념들 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문제들을 약간 쉽게 하시거나 아니면 숫자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들 시험 문제들 중에 약간 심화 문제를 대비해서 하는 문제들 다룰 거고요. 고3 학생들도 많이 수강할 텐데요. 고3 학생들은 3등급에서 6등급 정도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2등급이나 1등급, 턱걸이 1등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듀캐스트에서 2강부터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지수부터 잠깐 할 텐데요. 지수 하기 전에 잠깐 삼승근 루트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어서요. 봅시다. 삼승 루트 마이너스 27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삼승 루트 마이너스 27. 그럼 학생들한테 이게 실수로 존재하니라고,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존재하니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음수 붙은 거 봤어? 라고 하면 대부분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거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근데 삼승 루트 마이너스 27은 허수가 아니라 실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루트 4라는 걸 봐왔잖아요. 루트 4. 그건 여기 2가 생략된 건데, 여기 2가 생략된 건데, 무슨 말이다? 2승에서 4가 되는 숫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라고 대답한 거죠. 근데 2를 생략해서 루트 4를 보통 2라고 씁니다. 그러면 3승 루트 마이너스 27. 3승 루트 마이너스 27도 허수가 아니라 3승에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홀수승일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얘가 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요. 자, 어떤 x가 있어요. 이걸 n승합니다. n승하면 x의 n승이 바로 a가 될 수 있죠. 또 a를 n승하면 a의 n승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 뭘 n승하는 부분은 중학교 때 충분히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x의 n승하면 a가 된다. 그래서 뭐다? x의 n승은 a다. 근데 여기서 n은 뭐가 중요해요? n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해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가 다르고, a는 뭐가 중요해요? a는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x의 n승이 a일 때 홀수 짝수가 중요하고, a는 0보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n이 짝수일 때를 예를 들어볼게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가 되면, 자, 기억하세요. n이 짝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n이 2, 4, 6일 때는 무조건 x제곱 그래프만 그립니다. 그래서 x제곱의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y는 x제곱. 그때 x제곱이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a일 때 a가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요때와 요때가 바로 제곱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x의 n승이 a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a는 x의 n승인데 x는 a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하죠. x의 n승이 a일 때 x는 a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중에 n이 짝수일 때는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x제곱일 때는 얘가 x가 y가 a일 때죠. y가 a일 때
y가 a일 때 이때는 x가 루트 a가 되죠. 플러스 루트 a가 되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루트 a죠.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 a는 항상 뭐다? 이때랑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다. 0보다 클 때다. 그래서 짝수가 있고, 그러니까 루트하고 여기 2승이나 4승이나 6승 같은 짝수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a는 항상 뭐다? 양수여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홀수일 수 있겠죠? n이 홀수.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n이 3이건 5건 7이건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그린다? y는 x 3승을 그리는 거예요. y는 x 3승. 그래서 y는 a가 0보다 크던 작던 음수건 y는 a가 0이건 y는 a가 0이건 y는 a가 0보다 작건 상관없이 항상 하나의 n승근 루트 a가 항상 하나의 그 제곱근을 갖게 됩니다. 이때 얘는 n승근 루트 a죠. y는 x의 n승인데 x 3승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는 n승근 루트 a, 얘는 당연히 0이고 얘도 n승근 루트 a입니다. 근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a가 항상 양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고요. 여기서는 n승근 루트 a, n승근 루트 a가 같은 형태이긴 한데 요 a는 양수인 거고 요 a는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3승이 8일 때죠. 8일 때. x 3승이 마이너스 8일 때. 그럼 x 3승이 8이면 x는 2고 x는 마이너스 2예요. 즉, 근데 x는 이가 어떻게 표현됐다? 3승 루트 8 이렇게 표현됐다. x 마이너스 2가 어떻게 표현됐다? 3승은 루트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됐다. 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 풀 때 약간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스킬 같은 부분은 좀 이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4의 제곱근의 개수는 4의 제곱근의 개수는 또 4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의 개수는 또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의 제곱근의 개수, 4의 세제곱근의 개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의 개수,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의 개수. 그런데 이걸 풀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이 팁을 기억해야지 수능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4의 제곱근인 이 뒤에 항상 말을 집어넣으세요. 4의 제곱근인 x. 그 x가 실수로 존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실수로 존재할 수 있는지, 실수의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상 기출문제를 보면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4의 제곱근인 x가 실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개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항상 4의 제곱근 x면 이걸 거꾸로 씁니다. 어떻게 쓰나 하면 이렇게 해서 4의 제곱근 x를 제곱하면 4가 된다. x를 제곱하면 4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실수가 바로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실수로 존재하는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한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y는 x제곱. y는 x제곱을 그렸죠. 그 다음에 얘가 4네요. y는 4. 그러면 여기랑 여기 존재하죠. 그래서 이 개수는 바로 2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의 세제곱근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근이란 말 다음에 제곱근인 x라고 하면 항상 쓰면 돼요. 그래서 4의 세제곱근 x라는 얘기는 어떻게? x 세제곱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x 세제곱이 4가 되니까 항상 이게
x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홀수 제곱일 때는 그래프를 x 3승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죠? y는 x 3승, 얘는 y는 x 제곱이었고 얘는 y는 x 3승이죠. 이걸 x 3승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4의 제곱근의 개수할 때 요 4는 바로 여기서는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4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한 개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개수가 여기는 한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의 개수 보실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의 개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인 x의 개수라고 하면 x를 제곱한 마이너스 4가 된다. 식이 나오죠? x를 제곱한 마이너스 4가 된다. 근데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y는 a가 마이너스 4가 여기 그려지죠. 그래서 요 값이 계속 a였습니다. 요 값이 다 a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니까 이때는 안 만나죠. 그래서 개수가 없다, 0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근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이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4,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됐죠. a 값이 마이너스 4죠. 이때 한 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항상 한 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세제곱근의 개수는 x3승 이퀄 a, x3승 이퀄 a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식은 안 썼네요. x3승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3승은 a, x3승은 a로 표현되겠는데 x3승의 그래프는 a 값이 어떻든지 항상 한 개의 근을 갖죠. 즉, 한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그때 한 개의 제곱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곱근은 여기서 정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밑에도 있고 제가 자료실에도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2018) 4월 나형 19번.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그 문제를 그 화면 밑에 나오는 이 문제를 미리 쓰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냥 듣기만 하면 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풀어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죠? 잠시만요. 2 이상이 실수예요. 자, 이제 보시면 돼요. 2 이상이 세 실수 A, B, C가 있습니다. 그때 3승 루트 A는 A, B의 4제곱근이다 이랬죠. A, B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3승 루트 A는 A, B의 4제곱근이다. 그 다음에 로그 A를 밑하는 BC, 로그 L 밑하는 BC 더하기 로그 B를 밑하는 AC는 4이다. 이때 A는 C분의 B의 K승이 될 때 그때 실수 K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2 이상의 실수 ABC고요. 3승 루트 A는 A, B의 4제곱근인데요. 그리고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는 4. 그때 A는 C분의 B의 K승이 되도록 하는 K가 물어봤어요.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중간 과정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뭘 제일 힘들어하나 하면 제일 첫 번째 줄을 식으로 바꾸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풀이를 볼 때 제일 처음에 한 줄을 써놓고 그 중간 과정부터 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승의 루트 A는 A, B의 4제곱근이다 이랬는데 4제곱근 다음에 뭐를 쓰라고요? 4제곱근인 X이다. 그러니까 4제곱근인 X가 3승의 루트 A다. 3승의 루트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3승 루트 a는 4조건이다 했는데 4제곱근인 x가 3승 루트 a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x에 4제곱하면 바로 a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항상 어떻게? 거꾸로 표현하면 돼요. ab의 4제곱근이 3승 루트 a다. 그러면 3승 루트 a를 4제곱하면 a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3승 루트 a를 4제곱하면 ab가 된다. 너무 높이 썼네요. 자, 3승 루트 a를 4제곱하면 ab가 된다. 학생들한테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보통 선생님들이나 해설지에 보면 3승 루트 a의 4승은 ab다는 당연하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ab의 4제곱근이 3승 루트 a다. 3승근 루트 a를 4제곱하면 a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표현해 보면 a의 3분의 1승이 4승이죠. 그래서 a의 3분의 4승이 된다고요. 그리고 a가 2 이상인 abc였죠. a의 3분의 4승이 ab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a로 나누면 a의 3분의 1승이 b라는 식이 나옵니다. a의 3분의 1승이 b. 그러면 여기서 b를 a의 몇 승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c분의 b의 k승과 a를 필요로 하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b를 a의 3분의 1승 쓸 수 있죠. a의 3분의 1승 나누기 c는 k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k를 이게 a였으니까 c를 a에 관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a를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개변수 역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남았죠.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는 4. 그래서 로그 A의 BC, 로그 A의 BC인데 B가 A의 3분의 1승이었죠. A의 3분의 1승 곱하기 C 더하기 로그 A의 3분의 1승 그거에 AC A의 3분의 1승 이거의 AC 얘가 4 이렇게 되죠. 얘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 A의 3분의 1쓰니까 3분의 1이죠. 더하기 로그 A의 C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되니까 3 되는 거 아시죠? 3 로그 3 되고요. 그 다음에 3 되고 더하기 로그 A의 C 얘가 바로 4가 되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로그 AAC 더하기 3 더하기 여기서 3분의 1이 앞으로 가서 얘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3 로그 AAC가 되죠. 3 로그 AAC.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로그 AAC는 계산은 쉬우니까 하셔도 됩니다. 로그 AAC는 6분의 1이 나와요. 로그 AAC는 6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A의 C가 6분의 1 나오면 A의 6분의 1승은 C가 되죠. A의 6분의 1승은 C가 되죠. 그러니까 C 자리에 A의 6분의 1승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의 6분의 1승을 집어넣으니까 A의 3분의 1승 나누기 A의 6분의 1승 이거의 K승이 바로 A랑 똑같죠? 그러니까 빼는 거 아시죠?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1 되죠? 그래서 A의 6분의 1 K승이 A의 1승이 되니까 6분의 1 K가 6이 돼서 K는 6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칠판 지우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여기서 5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5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하면 실수인 x라고 말을 넣으신 다음에 이걸 뒤로 쓰면 돼요. 5의 제곱근 중 실수인 x다. 그러면 x에 제곱하면 5가 된다.
x를 제곱하면 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항상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5죠.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생기면 이 개수도 바로 두 개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x라고 해요. 제곱근이 x입니다. 그러면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x 3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되죠. 한 개 남죠. 한 개 있죠. 이 개수는 바로 한 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곱근 중에 실수인 x라고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x라고 이렇게 x를 놓은 다음에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x를 제곱하면 5가 된다고 거꾸로 거슬러서 식을 세우면 식을 편하게 세우실 수 있어요. 이거 식만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가 두 그래프의 교점인 방정식 차원에서 두 그래프 교점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공식을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좀 더 많은 문제들은 2강부터 할 계획입니다. 자, 로그 공식. 자, 공식에 대한 모든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주요 공식 몇 개만 증명해보고 또 심화 내용까지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로그 공식 학교에서나 또는 EBS나 필수 사이트에서 많이 아시죠?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Y 이거 어떻게 된다? 로그 A의 XY가 된다. 이게 일반 공식이죠? 근데 잠깐 로그가 뭐 할 때 쓰이는 거죠? 로그 2의 16은 뭐죠? 얘는 4예요. 로그 뭐 할 때 쓰냐고 하면 뭐 학생들은 계산할 때 쓴다, 막 시험 볼 때 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로그는 뭐 할 때 쓴다? 지수를 구하는 게 로그입니다. 왜 로그 2의 16이 4예요? 2에 4승을 하면 16이 되니까 지수를 구할 때 쓰는 게 로그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스몰 a를 미츠라고 하고 x나 y를 진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진수 조건, 밑에 조건은 다 아시죠? 그러면 이걸 잠깐 증명해 보면 얘를 m이라고 놓을 수 있죠. 이 a를 n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ax는 m이고 로그 a의 y는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항상 증명할 때 핵심은 뭔가 하면 정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로그 AX를 m으로 놓고 로그 A의 Y를 n으로 놨으면 A를 m승하면 X가 된다. A를 n승하면 Y가 된다. 이게 기본이죠. A에 m승을 하면 X가 된다. A에 n승하면 Y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m 플러스 n을 구하고 싶죠. m 플러스 n을 구하고 싶은데 지수 자리에 m과 n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리인 i를 더하려면 전체는 곱해야 되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승은 xy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로그로 바꾸죠. 그러면 항상 기억하면 좋은 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걸 빼면 돼요. m 플러스 n을 먼저 쓰고 얘는 로그 a의 xy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m 플러스 n이 로그 axy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가 axy가 된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근데 1번 공식을 쓸 때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밑이 먼저 통일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 로그 2의 y처럼 밑이 통일돼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앞에 숫자를 로그 앞에 있는 숫자를 다 1로 해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의 5 더하기 3 로그 2의 7 이렇게 됐을 때 이 3을 올려서 7의 3승을 만들고 로그 2의 5 곱하기 7의 3승 이런 식으로 로그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로그 앞을 간단하게 1로 만들어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번 공식은 이거고요. 2번 공식은 옆에 같이 써보면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의 y거든요. 아까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y였는데 지금은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의 y예요. 그러니까 진수끼리 그 전체끼리를 더했을 때는 전체를 더했을 때는 전체를 더했을 때는 진수끼리 곱하는 건데 전체를 뺐을 때는 진수끼리 나누는 거예요. 1번 공식과 되게 흡사하니까요. 이건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자료실에서 보시면 됩니다. 로그 1m는 y분의 x 이렇게 되죠. 1번, 2번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식. 저는 보통 로그 공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고요. 로그 공식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자, 3번 공식. 3번 공식은 로그 ax, 로그 a1m는 x의 n승은 어떻게 된다? n이 앞으로 떨어져서 n 로그 a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로그 ax, a를 미터하는 x의 n승을 n이 앞으로 떨어져서 n 로그 ax가 된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 하면 이 친구를, 이 부분을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증명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로그 ax, a를 미터하는 x를 m이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x 이퀄 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로그의 정의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a의 m승을 하면 x가 된다 이거죠. a의 m승을 하면 x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의 m승을 하면 x가 된다. 근데 여기서 x의 n승이 사실 이걸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n 로그 a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x의 n승이면 이 x에다가 n승을 해야 되겠죠, 양변에. 그래서 n승을 한다고, n승. 여기도 n승을 합니다. 그러면 x의 n승이 a의 mn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다시 로그로 쓰는 거예요, mn. mn은 어떻게? 로그 1m 하는 x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1m 하는 x의 n승. mn은 a의 mn승 했던 x의 n승이 되더라. 그런데 증명을 위해서 mn을 nm으로 고칠 수 있죠. nm으로 고친 다음에 아까 로그 ax를 m으로 놨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m 자리에 로그 1m x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n 로그 a의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n 로그 ax 로그 a의 xn승이 n 로그 ax다. 그래서 로그 ax n승 얘가 n 로그 ax승이 됐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이거 딱 찍어서 딱 정리하시고, 자 3번은 이렇게 됐고요. 4번부터는 이제 활용법에 이렇게 3번 정도 로그를 정의해서 지수식으로 고치고 지수식을 다시 로그로 하면 대부분의 로그 공식이 정리되거든요. 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 과정을 좀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실에서 보시면 됩니다. 4번은 공식은 로그 a의 m승의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m은 밑으로 n은 위로 가요. 그래서 m분의 n 로그 a의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4번 공식은 증명은 3번이랑 많이 흡사해서 나중에 보시고요. 4번 공식은 활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그 2의 3 그리고 로그 4의 9 둘 중에 오른쪽이 클까요? 왼쪽이 클까요? 로그 2의 3과 로그 4의 9 둘 중에 오른쪽이 클까요? 왼쪽이 클까요?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오른쪽이 크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왼쪽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 둘 중에 뭐가 큰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아요. 이 공식의 활용법을 예시를 든 거거든요. 로그 4의 9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2의 제곱, 3의 제곱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2는 밑으로 가죠. 이 2는 위로 가죠. 그럼 2분의 2가 돼서 없어지죠. 그럼 로그 2의 3이 되죠. 그래서 로그 4의 9나 로그 2의 3이나
로그 루트 2의 루트 3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빨리빨리 이걸 바꿀 수 있어야지 로그 계산 문제를 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로그 활용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식. 공식 5번은 A의 로그 BAC는 가운데 걸 고정시키고 COA를 바꿔요. C의 로그 B의 A. 이 5번 공식 증명도 나중에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6번. 6번이 밑변환 공식인데 6번이 밑변환 공식인데 밑변환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밑변환 공식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변환 공식이요. 볼까요? 로그 A의 B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A의 B를 밑을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A, B를 로그 C를 밑한 A분의 로그 C를 밑한 B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문제에 필요한 걸 푸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 7의 2분의 로그 7의 3 또는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로그를 잘 써드릴게요. 자, 로그 2의 3을 로그 7의 2, 7의 3, 로그 2의 로그 3 이렇게 안 쓴 건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10은 안 쓰어도 로그 2거든요. 그런데 로그 3의 2를 또 표현해 볼까요?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로그 3의 2는 상용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3분의 로그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로그 3분의 로그 2. 여기서 로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나옵니다. 로그 2의 3은 로그 2분의 로그 3을 표현할 수 있죠. 또 로그 3의 2는 로그 3분의 로그 2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랑 얘를 뭐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얘를 역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2는 미치고 3은 진수예요. 여기는 3이 미치고 2가 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다시 밑과 진수를 바꾸면 밑이 진수로 진수가 밑으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공식은 활용법이 되게 높아서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 텐데 여기서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로그 3의 4 로그 4의 8 다 곱해져 있어요. 로그는 더하는 건 좀 쉬운데 곱하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기호입니다. 로그 2의 3, 3의 4, 4의 8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처음 거를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로그 3분의 로그 4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로그 4분의 로그 8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로그 2분의 로그 8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로그 2의 8이 된다. 로그 2분의 로그 8이니까 다시 오므려서 로그 2의 8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도 있고요. 이렇게 곱할 때도 밑변환 공식이 사용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8 이런 계산이 나와요. 자, 2의 9와 3의 8 좀 다른 패밀리죠. 8은 2랑 같은 패밀리고 3은 9와 같은 패밀리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로그 2분의 로그 9 로그 3분의 로그 8로 고치죠.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로그 2의 8 곱하기 로그 3의 9 이거 아시겠죠? 로그 2분의 로그 9, 로그 3분의 로그 8로 한 다음에 밑을 바꿨어요. 그래서 로그 2분의 로그 8, 로그 3분의 로그 9를
바꿔서 로그 2의 8, 로그 3의 9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밑변환 공식을 공부했고요. 이제 밑변환 공식에 최근 평가원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공식을 이용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9월 평가원 가형은 이과예요. 이과 시험인데 문과에도 나올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과 시험 치고는. 여기서 2020 9평 9월 평가원 가형 11번 문제인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물론 밑에 자막도 나오겠지만 이 몇 줄, 한두 줄이니까 써 보셔도 돼요. 로그 A의 B는 2분의 로그 B의 C는 4분의 로그 C의 A. 자, 로그 A를 미터는 B, 로그 A를 미터는 B는 이 로그 B의 C는 2분의 로그 B의 C는 4분의 로그 C의 A일 때 그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고 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로그 A의 B는 2분의 로그 B의 C는 4분의 로그 C의 A. 그때 로그 A를 미터는 B, B를 미터는 C, C를 미터는 A의 합을 구하라. 잠깐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걸 풀어봅시다. 그 로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퀄 K로 놓는 거죠. K로 놓고 풀면 되죠. 1분의 1로 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 X자로 곱하면 같아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 K가 되고 로그 B의 C는 2K가 되고 로그 CA는 4K가 됩니다. 로그 A의 B는 K, 로그 B의 C는 2K, 로그 CA는 4K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A의 B, B의 C, CA를 더하라는 얘기는 K, 2K, 4K를 더하니까 7K를 더하라는 얘기죠. 7K는 구하라는 얘기죠. 자, 7K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방금 했던 밑변환 공식 보이죠? AB, BC, CA.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이거 곱하면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A니까 얘가 뭐가 돼? 1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A의 B, B의 C, CA가 1인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인데 자, A, B 2분의 B의 C, 4분의 로그 CA가 다 K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을 놔두고 1 곱하고 여기는 뭘 곱할까요? 여기는 2를 곱하죠. 그러면 여긴 2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분모에 2를 곱할게요. 여기는 분모에 4를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거는 1이죠. 근데 이것도 K고 이것도 K고 이것도 K여서 K 3승인데 자, 로그 A의 B 2분의 로그 B의 C 4분의 로그 C의 A K여서 K 3승인데 여기는 분자에 있는 아이들은 다 1이고 분모를 곱하면 다 8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8분의 1이 K 3승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K는 뭐다? K는 2분의 1이다. K는 2분의 1이니까 7K가 답이었죠. 그러니까 2분의 7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수 문제 중에 좀 예제 중에 좋은 게 있거든요. 지수 문제 예제. 자, 얘는 쉬우니까 화면 보시고 쓰시면 돼요. 3의 A 마이너스 1승이 2다. 그 다음에 6의 2B승이 5일 때 그때 5의 AB분의 1승 이걸 구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3의 A-1승이 2고 6의 2B승이 5일 때 그때 5의 AB분의 1승을 구하라. 자, 첫 번째 풀이법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푸는 그런 풀이법으로 풀어드릴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좀 쉬운 풀이법. 어떻게 푸나 하면 5의 AV분의 1승이 보이죠? 그러니까 B가 여기 있으니까 양변을 B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양변을 B분의 1을 해주면 6의 제곱이 5의 6의 제곱이 5의 B분의 1승이 되죠. 6의 제곱이 5의 B분의 1승이 되죠. 자, 6의 제곱이 5의 B분의 1승이 되는데 AB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한다? AB분의 1승이니까 여기 다시 A분의 1승을 해준다고요. A분의 1승. 그러면 5의 AB분의 1승은 어떻게 된다? 6의 A분의 2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3의 A-1승은 사실 마이너스 1승이 3 되는 거 알죠? 3분의 1로 되는 거 알죠? 3분의 3의 A승이 2니까 죄송합니다. 3분의 3의 A승이 2니까 3의 A승은 6이라고 쓸 수 있죠? 3의 A승은 6. 그래서 여기에 6의 A분의 2승이 5의 AB분의 1승이었는데 자 6자리에 6의 A분의 1승의 제곱이 5의 A분의 1승이었는데 6에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6의 A분의 2승이 5의 AB분의 1승이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6의 A분의 1승을 구할 수 있죠. 6의 A분의 1승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 양변의 A분의 1승을 하면 3은 6의 A분의 1승이 된다고요. 그리고 6의 A분의 2승이니까 여기를 제곱하면 되죠.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하면 되죠. 6의 A분의 2승은 9가 되죠. 9. 근데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을 풀 때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3의 A-1승을 2일 때 3의 A승은 6이라고는 쉽게 쓸 수 있죠. 좀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이것도 평가 문제거든요. 교수님들이 평가 문제를 내실 때는 좀 같은 유형을 같은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다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 보기 때문에 3의 A-1승을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는 3의 A승의 6이다를 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시겠죠? 식을 변형시켜서 보면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6의 2B승이 오는데 항상 우리의 목표는 5의 AB분의 1승이니까 먼저 여기서 5의 B분의 1승을 구했죠. 그래서 5의 B분의 1승은 6의 제곱이 되고 이걸 양쪽에 다 A분의 1승을 하니까 5의 AB분의 1승은 6의 A분의 2승이 되죠. 여기 6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6의 A분의 2승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6의 A분의 1승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양변 A분의 1승을 하면 6의 A분의 1승 6의 A분의 1승에 제곱한 게 이건데 6의 A분의 1승이 바로 여기서 3이 되죠. 그걸 제곱하니까 바로 9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9가 답입니다. 이 첫 번째 풀이법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법. 이 로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이. 물론 로그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그렇긴 한데 로그를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로그를 쓰면 3의 A승이 양변에 3분의 1이니까 얘가 6이 되죠. 그리고 6의 2B승이 5가 되죠. 여기서 로그를 쓰면 A는 로그 3의 6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2B는 로그 6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6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A, B분의 1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어떻게? 양변에 2분의 1을 해주는 게 좋겠죠. B는 2분의 1 로그 6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이 이 위로 올라가면 5의 2분의 1승 돼서 루트 5가 되죠. 얘는 로그 6의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A, B분의 1을 A분의 1 곱하기 5에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 A분의 1과 B분의 1을 구하면 되죠. 여기서 뭐가 쓰인다? 역수를 취할 때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a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로그 6의 3이 된다고요. 여기서 b분의 1은 어떻게 돼요? b분의 1은 로그 루트 5를 밑으로 하는 6이 돼요. 그러니까 a분의 1과 b분의 1 곱하는 거죠. a분의 1과 b분의 1 곱해서 ab분의 1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은 로그 6의 3 곱하기 로그 루트 5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그 6의 6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5의 3이 되죠. 로그 루트 5의 3이 되죠. 그래서 ab분의 1이 로그 루트 5의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ab분의 1이 로그 루트 5의 3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5의 로그 루트 5의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써주면 5의 로그하고 5의 2분의 1승이 있죠. 근데 2분의 1이 분모로 가니까 여기 분모의 2분의 1이 되는데 전체로는 2라고 볼 수 있죠. 5의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이 1로 가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돼서 올라가면 3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5의 로그의 9니까 9와 로그를 바꿔서 9의 로그 5의 5 이렇게 해서 없어지니까 답이 9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그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약간 감각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감각이 필요한데 자, 교수님들은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서 내신 것 같긴 해요. 자, 3의 A 말스 1승이 2고 6의 2B승이 5예요. 근데 요 6이랑 6이 보이죠? 6이랑 6.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감각이 중요한데 같은 숫자를 좀 눈치 있게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거 같으니까 요 자리에 3의 2승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자리에 3의 2승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3의 A승 그거에 2B승이 5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죠. 3의 A승 6의 2B승이 5인데 6이 바로 3의 A승이니까 3의 A승에 2B승이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3의 2AB승 얘가 5라고요. 네, 문제가 지워졌나요? 5의 AB분의 1승 5의 AB분의 1승 이걸 물어봤죠? 그러면 AB분의 1승이니까 이번엔 AB가 한꺼번에 있죠. 그래서 AB로 양변에 AB분의 1승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3의 2AB승이 5였는데 양변에 AB분의 1승을 해주죠. AB분의 1승 이걸 하면 이게 지워지죠. AB가. 그래서 3의 제곱이 5의 AB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답이 9인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6 같아서 이렇게 6자리에 3의 1승을 집어넣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 지수로그에 관한 것들은 1강은 맛보기 강좌에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삼각비는 아시죠, 여러분? 사인 30도, 45도, 60도 삼각함수 할 텐데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할 텐데요. 사인 3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사인 30도, 45도, 60도 다 아시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 루트 2분의 1로 돼 있는데 2분의 루트 1, 2, 3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2분의 루트 3, 2, 1.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이렇게 되죠. 이거 아시죠? 까먹으신 분들은 얼른 써놓으시고 자,
중학교 때 삼각 비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삼각 함수가 나오죠. 삼각 함수가 나오는데 사인 코사인은 그래서 사인 150도다 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인 330도다 이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떤 값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은 좀 그래프의 개념과 그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먼저 보면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파이고. 그런데 자, 파이고 2파이예요. 이게 X축, Y축, 뭐 세타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150도를 물어본다고요. 사인 150도. 문제에서 사인 150도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사인 150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X축과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180도인데 여기가 150도죠. 여기가 30도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이 부분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러면 사인 150도를 알고 싶은데 사인 150도고 30도니까 자 0도에서 30도 가는 거나 180도에서 30도 빠진 거나 똑같죠. 이 그래프가 다 원의 1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률이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똑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인 150도는 180도에서 30도 빠진 거고 30도는 0도에서 30도 간 거기 때문에 이 높이가 똑같아요. 2분의 1. 그래서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와 같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또 사인 120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120도.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똑같죠. 왜냐하면 180도에서 60도 빠지나 0도에서 60도 가나 똑같으니까.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한 가지 공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파이, 즉 180도면 사인 A와 사인 B는 동일하다. 아시겠어요? A와 B를 합해서 180도가 되면 사인 A와 사인 B의 값은 동일하다. 근데 사인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와서 단위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 y. 여기에 세타입니다. 자,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각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도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나 여기서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수학을 하는 나라에서 시초선부터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30도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30도라는 얘기고 60도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60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단위원이라고 할게요. 단위원. 반지름 1인원 아시죠? 그럼 여기 필요한 점이 있는데 자 시초선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시초선부터 시작하면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R이고 X고 Y예요. 그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이게 세타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되죠. 이거 아시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사인 세타가 R분의 Y면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라고요. 자, 사인은 이것분의 이건데 이 반지름의 길이분의 이건데 이 반지름이 1이죠. 그러니까 1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2 반지름분의 높이가 바로 사인인데 1분의 높이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뭐와 동일하다? 뭐와 동일하다? 높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자 사인 세타가 R분의 Y예요. 근데 반지름 1이면 R분의 Y가 1분의 Y가 되죠. 그래서 1분의 Y가 사인 세타의 값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뭐와 동일하다? 높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0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도, 20도, 30도에서 점점 커지죠.
이 올라갈 때 이 값을 옆으로 펼쳐서 그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사인 세타는 높이고 코사인 세타는 이 밑변에 부호가 있는 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볼게요. 코사인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x 보면 코사인 x는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여기가 2파이. 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자, 코사인은 이렇게 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은 330도. 이거 물어볼 수 있죠. 330도를 알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코사인 30도와 동일하다.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와 같죠.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사인 330도는 360도부터 30도만큼 앞으로 오죠. 그럼 원래 있던 30도와 똑같죠. 뭐로? 2분의 루트 3으로 똑같죠. 아시겠어요? 코사인 330도는 2파이 360도에서 30도 간 거고 여기서 30도 간 거기 때문에 다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아서 2분의 루트 3인 값이 나오죠. 그리고 코사인 300도 얘는 뭐가 똑같다? 코사인 60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똑같으니까 2분의 1이 된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더해서 이번에는 2파이가 되면 함수값이 똑같다. 즉 a 더하기 b가 2파이일 때 코사인 a는 코사인 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코사인은 두 각도를 더해서 2파이가 될 때 표현할 수 있다. 자, 탄젠트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변의 삼각비의 표현법을 한번 볼까요? 변의 표현법을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L이에요. 이 변을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세타고 이 변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 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이게 L이고 이게 세타일 때 이 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세타고 이게 x고 이게 y인데 얘가 L이고 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를 L분의 y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사인이죠. L분의 y. 그러면 L 곱하기 L분의 y를 하면 L 곱하기 L분의 y를 하면 L 곱하기 L분의 y를 하면 지워져서 y가 되죠. 높이가 된다고요. L분의 y가 뭐예요? L분의 y 사인 세타죠. 그래서 L 사인 세타로 이 높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L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L분의 x죠. L 곱하기 L분의 x니까 L 곱하기 L분의 x니까 얘를 L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L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L 곱하기 L분의 x L 곱하기 L분의 x를 L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여기 돼 있으면 이게 L이고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면 L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갖고 사인과 코사인의 잠시 칠판 지우고 사인과 코사인의 그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운 걸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거 ABC가 있는데 여기가 세타예요. 그래서 이게 L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걸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 면에서 보는 걸 표현하면 이걸 이 높이 h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높이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sin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1 곱하기 sin 세타. 이쪽에서 볼 때요. 근데 저쪽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봐요. 항상 오른쪽 손에 직각이 있으면 되죠. 우리도 직각이 여기 있죠. 오른쪽 손에 이 사람도 오른쪽 손에 직각이 여기 있죠. 이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쓸 수 있죠. 90도 직각 세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근데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게 된다고요. L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L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변을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쪽에서 볼 때 L 코사인 2분의 L 코사인 L 사인 세타 미안합니다. L 사인 세타. 이쪽에서 볼 때 L 사인 세타. 저쪽에서 볼 때 L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L과 L을 약분하죠. 없애면 어떻게 된다? 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즉, 이 각도와 이 각도를 구하면 더하면 90도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A는 코사인 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편집하시고요. 보시는 분들, 학생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강 마지막으로 평행이동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해해야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평행이동을 잠깐 보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평행이동에 부호가 있어요. 평행이동은 그래프는 부호를 그대로, 식은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그래프는 그대로, 식은 부호를 반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y는 x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이동시켜요.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이동시켜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처음에 있던 y는 y는 x제곱이에요.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킨다고요. 그래프는 시키는 그대로 하면 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근데 식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있던 xy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도, 그러니까 이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러면 xy도 같이 이렇게 평이동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 점에 와서 x 플러스 m이 되고 y 플러스 n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색 식이 먼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란색 식이 먼저 구하고 싶어서 얘와 얘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얘를 x 프라임에다 놓는다고요. 이 부분을 y 프라임에다 놓고, 그러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파란색이 됩니다. 뭐 어떻게 쓸 수 있다? x 프라임은 x 더하기 m이라 쓸 수 있고 y 프라임은 y 더하기 n이라 쓸 수 있죠. 우리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x와 y의 관계 아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m,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m.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하죠. y는 x제곱에. 그럼 어떻게 된다?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아까는 x와 x 프라임, y와 y 프라임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x 프라임, y 프라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을 제거하기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n은 x-m의 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이 파란색의 식이에요. 그래서 y-n은 x-m의 제곱, 이 파란색의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요. x축을 n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m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m을 써요. y축을 n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n이 되면 좀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y 마이너스 n을 써요. 그래서 y 마이너스 n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통 그 x축을 n만큼 이동하고 y축을 n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n,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많이 기억하고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1강을 마치겠고요. 그 2강부터는 에듀캐스트라는 그 사이트 또는 그 어플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혹시 좀 다른 데서 보셔갖고 그걸 질문 같은 게 있으면 carsonj 한 메일 에듀캐스트 사이트에서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면 carsonj 한메일.net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실로도 보실 수 있고요. 에듀캐스트에서 2강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